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시리즈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다 보니까요. 위에 참 하남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이 방송을 봤다고 하면서요. 하남에서 모처럼 정말 좋은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구독 눌렀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요, 영상에 그 중간쯤에 구독이라고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인 이창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창근입니다. 아이고, 요즘 바쁘시죠? 네, 이제 총선이 불과 저는 한 4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진 거죠. 네.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어차피 우리 이제 이 방송은 그 하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외부의 그 시민들이 많이 유입돼 있잖아요, 인구가. 어떻게 보면 이창근 위원장님 누군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알려주는 우리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 질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스스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얘기는 늘 처음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자 이 생각인데요.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을 따진다면 지난 총선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당시 신인으로,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고 처음 정치에 신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동기나 계기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정치를 하는가 스스로 되묻는데요. 저에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력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모 형제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그거는 차후의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정치를 뛰어들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부분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진 첫 번째 책무이자 의무라 생각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제가 하남에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횟수로. 하남이 과거에 제가 하남에 이사 왔을 때는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인구 33만을 향해 가고 있고 앞으로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중견 도시가 되는데요. 과거에 하남의 정치인들이 모두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늘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말이 자족, 하남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남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늘 숙제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정치에 뛰어든 두 번째 이제 사명감은 하남에 이제 25년 산 사람으로서 하남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남의 고향이라는 것은 제가 하남에서 이제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이, 딸이 다 하남에서 나고 자랐고요. 지금도 자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사는 그런 하남을 만드는 게 또 두 번째 책무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참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경기 ITV 이성환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했어요. 우리는 정치가가 있고 정치꾼이 있다. 정치가는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나름대로 설계를 한다면 정치꾼은 그냥 선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이창근 위원장님은 상당히 엘리트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근데 원래는 정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재주가 많은데 왜 이게 힘든 길을 택하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좀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 때문에 이 좀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하남시, 특히 교산 신도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교통 정책에 대한 것들이 2018년도인가 이미 국토부에서 다 얘기되는데 최신이 지금 갑자기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이 발표가 나와가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장관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장관 말 한마디에 변경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 내리는 것은 너무 섣부른 평가 같고요.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노정된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이 개입됐다, 대통령 가족이 개입됐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면서 야당에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가 문제라고 지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간에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하남만 국한해서 본다면은 하남의 교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민주당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 강화 IC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누가 먼저 노선 변경에 단초를 제공했느냐 문제인데 강화 IC의 제공 자체는 민주당이 맞아요. 그리고 그 종점부가 대안이지 그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안 1은 양서면, 대안 2는 강상면 이렇게 재RC가 됐는데 그것을 마치 대안 2로 확정된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잘못인 거죠. 그래서 장관 한마디에게 백지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그러한 진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근해야 되고 우리 하남만 국한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남은 광역 신도시, 다시 말해서 교산 신도시의 광역 교선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가 만약에 안 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교산 신도시를 위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뭐 이미 2018년도에 그 양평 간의 고속도로에 대한 건 국토교부에서 이미 정책돼 있고 그 중간에 우리 상사동 거기에 이제 IC까지 이렇게 하도 조기에 이제 개통하기로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고 부득이 갑자기 그것을 다 결정된 사항을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마침 공교롭게도 또 뭐 김건희 여사 있는 땅이 됐다. 이러니까 바로 뭐 의심을 당연히 살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뭐 꼭 그렇게 제기할 수는 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도에 강화 IC라는 부분을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가정입니다만 그랬다면 대안원 우리가 얘기하죠. 원래 대안원이 아니라 원래 노선대로 양서면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가 하남의 문제는 시점부가 송파 쪽이 맞느냐 사남 쪽이 맞느냐 그 문제는 따로 별개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밀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 역시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 집 밑에 도로가 간다. 굉장히 기분 안 좋죠. 이 문제는 지금 뭐 국가적 차원에서 항상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남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밀 IC를 할 거냐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었던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찌됐든 그것이 대책이 안 된 사람들은 교산 신도시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당에서도 저도 어떤 이 논란은 뭐 끊임없어요. 밤을 새도 안 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 IC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양서면에 종점부로 해서 갔을 겁니다. 다만 하나면 하남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건 좋은데 이제 백지화라고 하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황당하게 되는 거죠. 왜 백지화냐? 그 문제. 이 IC의 문제는 서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까도 정치꾼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와 결혼의 가장 1번 아닙니까? 어디든지 갈등은 있는 것인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기 들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이거 지금 목이 많이 들어온다. 창문을 열어라. 아니다. 덥다. 문을 덥다. 문을 열어라.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 문을 닫아. 그래서 우리가 방충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문도 열고 바람도 시원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느냐.
그냥 문을 닫아라, 열어라 이것만 가지고 싸움하면은 그래서 시민들이 좀 짜증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질문드리는데 지난 지난 총선이죠. 이 총선 때 어떻게 이현재 현 시장님하고 뭐 좀 갈등이 좀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울이 계속 깊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남이 특수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만약에 이제 분구가 돼서 가불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면 이 두 자리가 있는데 한쪽에서 전략 공천이 내려오고 한쪽에 있다면 어떻게 지금 뭐 이현지 선생님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떤 나름대로 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에서는 하남에 대한 어떤 전략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아니, 머리 아플 건 없고요. 먼 미래 얘기입니다만 네. 물론 뭐 먼 미래라고 해봐야 이제 한 반년 남짓 남은 네. 얘기인데 우선 이현재 우리 시장님과 제가 갈등이 고리 깊다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물론 이현재 시장님을 지금 폄하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총선 때는 제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었고 네. 우리 이현재 시장께서는 당시에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 무소속 출마한 게 팩트고요. 그 뒤로 뭐 지금은 이제 이현재 시장님께서 우리 당의 시장이 되셨으니 네. 하남 시정을 성공리에 이끌어 주길 바라고 저도 적극 협력하고 있고 함께 잘 협조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하남의 문제가 이제 분구 여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핵심 문제인데 분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저는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할지 처신할지 고민될 사항이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게 결정 난 바가 없다. 아무것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의석수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남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결론 난다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현재 하남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미사리에 K스타 월드에 대한 어떤 그 공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나 다 끝나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얻은 정보라든가 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K스타 월드는 지금 현재 이현재 시장께서 당시 시장 공약 사항으로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죠. 그리고 하남의 미래 도약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과정이 길고 이제 서로 협의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지금은 이제 그 미사리 일대가 그린벨트로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늦은 듯 보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남시의 발전과 우리 같은 당인 우리 이현재 시장의 성공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이거 이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또 제일 이슈가 되겠는 시끄러운 게 많네요. 후쿠시마 네. 방사능 방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남 풍산지구에 우리 수산물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남시 당협위원장으로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남의 수산물 시장, 거기도 이제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상인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현장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직결된 사안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일본이 방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일단락이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여파가 우리 국민들의 생업에 우리 서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모니터링을 정밀히 해서 만에 하나
향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어떠한 책임을 묻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해서 이게 반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산물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상인들, 우리 관련 업계 종사자들 모두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지원에 인색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불안한 거 압니다. 불안한 거 아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걸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원전 당시에 해류가 돌아서 대한민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좀 더 국민들이 불안함을 해소하시고 먹거리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정치가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좀 많은 노력을 네, 해줘요. 저도 맞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알프스 그거 좀 정화사 처리가 네. 정확하게 정화돼서 나와서 간다면 커다란 뭐 만약에 그런 어떤 정화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고 미적미적 하다가 지진이라도 나와버려가지고 막 다 정말 한마디로 뭐 바닷가로 다 작살나면은 더 큰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게 알프스랑은 정제해서 보내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요번에도 뭐 얘기 들으니까 IAEA에서도 뭐 이거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시민들은 뭐 얘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안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번에 이제 24년도에는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지금 뭐 전략은 잘 세우고 있어요? 뭐 전략이 무전략이 때로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냥 시민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일해야죠. 자 그러면 네. 이걸 내일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PR 한번 하시죠. 1분 PR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창근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다시 도전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그간에 국회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때부터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해서 공직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공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기업에서 정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삼각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서의 경험, 그리고 학교에서의 경험, 그리고 기업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것을 살려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하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하남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남시 당협위원장이신 이창근 위원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위원장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유권자들은 관심을 잘 가져야 되겠죠. 옛날처럼 어떤 그런 반대급부, 상대에 대한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인물 탐구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 ITV에서는 지속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인물 탐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